우리가 앞에 4장에서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기술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x 제곱에 비례하는 즉 하모닉 오실레이터 형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포논의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이제 구했죠. 예. 어,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x 제곱에 비례해서 드라이빙 폴스가 x에 비례하는 그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형태의 그 모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는 이 포논이 이 커플링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오메가 1인 이 포논이 있고 이것 이제 그러면 뭐 이제 오메가 1이 있고 웨이브 벡터 K1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오메가 2가 되면 오메가 2면서 또한 웨이브 벡터가 이제 K2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 커플링이 돼서 제3의 포논이 만들어지는데 어, 여기서 에너지가 그대로 다 보존이 돼서 새로운 포논의 에너지가 되고 그리고 이 웨이브 벡터도 콘서브가 되는 거예요. 즉 리니어 모멘텀이 콘서브 되는 거죠. 그래서 K1 플러스 K2 이퀄 K3가 되면서 또한 에너지 오메가 1, 오메가 2의 합이 오메가 3가 되는 이제 그런 포논 커플링 현상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나타나기가 쉬워진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크리스탈이 보통 팽창을 하죠. 우리 고무풍선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듯이 온도가 올라가면 작긴 하지만은 크리스탈이 팽창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하모닉하지 않은 아나모닉 이펙트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와 같은 하모닉 폼 뿐만이 아니라 그 아노모닉한 그런 항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x제곱에 비례하는 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수의 그 항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고온에서 이와 같은 포논 커플링이나 더멀 익스펜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그 이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이 위치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평형 위치로부터 애톰이 왔다 갔다 하겠죠. 어, 그런데 그 위치의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포논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썼냐면은 서메이션의 음, 그 S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H 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 타우는 이제 KB 곱하기 T죠. 타우는 요거 KB 곱하기 T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 S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H바 오메가 타우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포논이 어떤 특정 온도에서 특정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가진 포논이 S개일 확률을
확률을 갖다가 이제 이거라 그랬죠. 요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포논 개수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 특정 상태에서의 그 이제 모든 포논이 존재할 확률이니까 보통 확률하면 1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확률 자체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h 바 오메가 나누기 타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규격화의 성격으로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분자에서는 이제 요만큼의 그이저 포논 에너지 h바 오메가인 포논이 s개일 확률이 이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s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제 그 상태에 어, 에너지 오메가이면서 온도 T일 때 그때 그 포논이 몇 개가 그 이 오메가라는 에너지 상태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그 몇 개에 대한 그 기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쓰는데 이제는 포논 한 개, 두 개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지만은 위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메이션이 인테그랄 dx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dx고 여기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여기 타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가 kbt인데 베타는 이제 그 타우를 갖다가 앞에다 쓴 거죠. 그래서 베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베타는 kb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x에서의 이 값을 이렇게 이 계산을 해서 모든 확률로 다 나눠주면 이제 x의 기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모닉 텀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분자에서 여기서 하모닉 텀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ux가 cx 제곱이면은 이 부분이 이분 펑션이 돼요. 요게 이제 이분 펑션이죠. 요게 이분 펑션이 되고 여기 어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 곱하면은 어드 펑션이 돼요. 그걸 전구하는 데에서 적분했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포텐셜 하에서의 진동 시의 그 평균 위치는 0이죠. 그 원래 있던 그 애톰의 그 바이브레이션 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위치가 바로 평균 위치가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항들이 추가가 되면서 더 이상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감마 펑션의 이 적분 공식이 있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편하죠. 그리고 감마 함수의 성질도 이제 이용하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어, 우선 요, 요 분자 분모 요 분모부터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분모를 계산하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여기 이런 항들이 있는데 x가 매우 작은 거죠.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항들은 이제 무시를 해요. 무시하고 첫 번째 항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건 이제 이분 펑션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첫 번째 항만 있으면 이제 이분 어디에서 0이 되는데 여기서는 x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항만 놓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x의 2s 플러스
1인데 여긴 x가 없기 때문에 2s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s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a의 2분의 1승이 되고 그리고 요 감마의 경우는 감마 2분의 1이 되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베타 c죠. 그죠?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마이너스 베타 cx 제곱이니까 a는 베타 c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그 감마의 2분의 1이 루트 파이기 때문에 이제 요 루트 파이의 나누기 베타 c 요 a가 지금 분모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2가 분모에 있는데 요 분자 2 여기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0부터 무한대 2배니까 둘이 상쇄가 돼서 여기는 이제 a의 2분의 1승만 남고 여기는 감마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파이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반면에 분자를 계산할 때는 좀 다른 적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요 함수를 분자를 계산할 때는 일단 요거가 제일 리딩 텀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작아요. 이렇게 이제 이거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작은 건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는 거예요.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이거를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1 플러스 첫 번째 항이 이제 베타 g x 3승 더하기 베타 f x 4승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항까지 갈 것도 없이 첫 번째 항만 계산을 해서 볼 것 같으면은 요건 이제 x고 여기 1이니까 이제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c x 제곱해서 이제 2분 어드니까는 어드가 돼서 이건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항 x 4승에다가 x 하니까 x 5승이죠. 마찬가지로 어드가 돼서 이것도 0이 되고 결국 이제 요것만 남죠. 그래서 베타 g의 x 4승이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2분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음,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 분모에 2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2하고 해서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2s 플러스 1이 4니까 s는 2분의 3이 되고 a는 베타 c고 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의 s 플러스 1이니까 s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1은 2분의 5승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베타 c의 2분의 5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감마 함수의 경우에 s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1은 2분의 5예요. 그래서 감마의 2분의 5인데 감마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죠. 감마의 알파 플러스 1이 알파의 감마 알파 이렇게 되니까 감마의 2분의 5는 감마 2분의 3 플러스 1이 되니까 2분의 3의 감마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감마 2분의 3도 감마의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감마 2분의 1 해서 감마의 2분의 5는 4분의 3 곱하기 감마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감마의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준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자가 이렇게 나오고 분모는 이렇게 나오는데 감마의 2분의 1이 루트 파이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분의 이거를 계산했더니 이 x의 평균값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 요 베타라고 하는 것이 kt분의 1이니까 그렇죠? kt분의 1이니까 나중에 이제 나온 베타가 이제 분모에 있게 되는데 그게 kt분의 1이니까 이제 kt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그 평균 위치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평균 위치가 많이 저기 원래 그 원점에서부터 많이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동하는 애톰의 평균 위치가 온도가 증가하기 전에 원래 평형 위치로부터 어,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크리스탈의 온도 증가에 따른 팽창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노모닉 이펙트가 크리스탈의 팽창에 영향을 주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서멀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그 물리량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멀 컨덕티비티 하면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하고 개념은 같은 거죠.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는 전자가 얼만큼 잘 진행하느냐 하는 것이고 서멀 컨덕티비티는 열이 얼만큼 잘 진행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의할 때 일단 에너지 플럭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 플럭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을 얼만큼 통과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플럭스 하면 다 어떤 특정한 양이 단위 시간 그리고 단위 면적 이것이 많이 들어가죠. 음, 물론 뭐 전기장, 스터틱 전기장 같은 거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일단 위치가 정해지면 일정하니까 그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음, 얼마만큼 필드란이 통과하냐 하는 건데 그 외에 동적인 플럭스는 다 이제 단위 시간이 들어가죠.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에너지 플럭스는 온도 그레이디언트인데 이건 로컬한 온도 그레이디언트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을 때 덩어리의 끝과 끝이 아니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저 끝과 끝 사이의 온도 차이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위치가 있을 때 여기서 짧은 거리를 이렇게 택했을 때 요 dx라고 하는 요 짧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템퍼러처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 하는 그런 로컬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그 템퍼러처 그레디언트와 에너지 플럭스 사이의 비례 상수가 바로 서멀 컨덕티비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서멀 에너지의 그 전달이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제 포논이 행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논을 마치 일렉트론과 같은 그런 파리클로 생각을 해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리니어 모멘텀도 트랜스퍼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포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피지컬한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프리 패스라는 개념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 포논을 파리클로 봤으니까 이것이 충돌하지 않고 얼마만큼의 길이를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민프리 패스잖아요. 일반적으로 전 일렉트론 같은 거 입자가 똑같이 해당되죠. 충돌하지 않고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개념과 똑같이 포논도 파리클로 봐서 민프리 패스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더멀 컨덕티비티를 이론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서멀 컨덕티비티는 3분의 1의 힛 커패시티 퍼 유닛 볼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힛 커패시티는 어떤 그 덩어리가 있을 때, 개가 있을 때 개의 온도를 단위 온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볼륨을 정량화해서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온도를 1켈빈 올리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heat capacity per unit volume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V는 이제 이 포논이 에너지를 캐리하니까 결국은 이제 V는 그 포논의 그 평균 속도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 포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소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속도와 유사하죠. 이 10의 5승 센티미터니까는 10의 3승 미터고, 공기 중에서는 이게 3 곱하기 10의 3승 미터 정도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5로 해서 그리고 이, 이 속도는 이 온도에 대해서 요 히트 커패시티도 온도에 따라 변화하고 L도 온도에 따라 변화하죠. 그래서 앞에서 히트 커패시티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봤을 때 부도체의 경우에 저온에서 T3승에 비례해서 이 히트 커패시티가 증가하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이제 크지 않았죠. 그래서 저온에서는 3승으로 변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온도 의존성을 보이는 것이 히트 커패시티고, 민프리 패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포논이 많아지면은 포논이 진행하면서 주위의 다른 포논과 충돌할 확률이 많아지죠. 그렇게 해서 민 프리패스가 짧아지는 거니까 이것도 온도에 이제 의존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 에버리지 파리클 빌러시티도 온도에 관계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개에 비해서 히트 커패시티나 민 프리패스에 비해서 이 빌러시티는 온도 의존성이 작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상수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주로 이 히트 커패시티와 민 프리패스가 온도에 따라 변화를 하니까 따라서 이 서멀 컨덕티비티도 온도에 따라 변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쿼츠하고 NaCl을 들었는데 온도가 0도일 때, 섭씨 0도일 때, 섭씨 마이너스 190도일 때 이렇게 했을 때 히트 커패시티는 이, 이 저기 이렇게 이제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히트 커패시티 C가 T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니까는 히트 커패시티는 온도가 높을 때 히트 커패시티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90도일 때보다 0도일 때가 온도가 증가한 거니까 히트 커패시티는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걸 보이죠. 반면에 포논의 개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민프리 패스는 짧아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프리 패스는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프리 패스는 작아져요. 그래서 이거 둘의 곱이 서멀 컨덕티비티인데 여기 보면은 히트 커패시티는 요 이제 190도 온도가 증가했을 때 한 4배 정도 증가했는데 민프리 패스는 10배 이상 다운됐죠. 그렇게 되니까 서멀 컨덕티비티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작아지는 거죠. 그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작아진다. 그래서 저온에서 서멀 컨덕티비티는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디움 클로라이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히트 커패시티가 온도가 높을 때 그때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민 프리패스는 온도가 높으면서 감소하는데 여기는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는 5분의 1로 감소하니까 따라서 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이제 그 온도가 낮을 때 서멀 컨덕티비티가 크죠.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에 서멀 컨덕티비티는 낮아진다. 그래서 이런 그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가 이와 같이 이런 쿼츠나 소디움 클로라이드 같은 이런 그 부도체에서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를 얘기할 때 3 곱하기 10의 3승미터/s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틀린 거죠. 이게 이 제곱이죠, 제곱. 그죠? 그래서 대강 이 일기압 하에서 한 330m/s 이렇게 되죠. 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 매질이잖아요. 어, 크리스탈 매질이어서 이제 밀도가 높죠. 물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소리의 속도가 5 곱하기 10의 3승미터/s인 거죠. 그래서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이상 큰 속도로 밀도가 높은 매질을 진행할 때 이 소리의 속도가 큰 거죠. 음. 반면에 이 전자기파는 어떻게 되나요? 빛 같은 경우는 매질의 밀도가 증가할수록의 빛의 속도는 감소하죠. 그래서 매질의 밀도의 증가에 따라서 이 소리의 속도와 전자기파의 속도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띠는 거죠. 그래서 파리클의 플럭스, 즉 JU를 어떤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입자의 밀도, 즉 단위체적당의 개수죠. 곱하기 그 방향으로의 속도 크기의 기대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은 기초 통계학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 이와 같은 파티클이 짧은 거리 dx를 진행하는데 그 dx 양단 간의 온도가 델타 t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한쪽 끝이 t 플러스 델타 t이고 다른 쪽이 t가 돼서 델타 t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 파티클은 그 짧은 구간을 통과하면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요 c는 아까 그 라지 c 같은 경우는 단위 최적당 비열이었잖아요. 근데 요 스몰 c는 뭐냐면 입자 하나하나당의 비열이에요. 그래서 입자 하나의 비열 곱하기 이 온도 차이 이렇게 되면은 입자 하나가 잃어버리는 에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델타 T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기 로컬한 어떤 포인트에서의 템퍼러처 9배에다가 요 민프리패스 즉 파티클이 쭉 진행하면서 충돌하지 않을 때까지의 그 길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그거는 또한 이 길이 민프리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요 시간이 민프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요 타임은 뭐냐면 요 이제 요 길이가 충돌하지 않고 진행하는 길이니까 요 타임은 충돌하지 않고 진행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즉 충돌과 충돌 그 사이에는 충돌이 없는데 그 충돌이 없이 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플럭스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에너지를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몇 개의 파티클이 진행하냐 하는 거니까.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 몇 개가 있냐 하는 거니까 차원이 m의 마이너스 저기 그 길이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러니까 단위 최적이니까는 길이
그러니까 미터의 마이너스 3승 저기 즉 길이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이고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길이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죠. 미터 퍼 세크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L의 마이너스 2승 세컨드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이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게 이제 면적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몇 개의 파티클이 통과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곱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각 파티클당의 그 잃어버리는 에너지는 이 한쪽 방향으로는 C 곱하기 델타 T인데 양쪽 방향을 다 생각해 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티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X 쪽으로 가는 파티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를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C가 남고 N이 있고 그다음에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dt dx dt dx에 vx 곱하기 타우인데 여기 vx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v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타우.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의 속도,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 다 해서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쳤는데 이제는 속도의 제곱이 되니까 더 이상 절대값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제곱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아이소트로픽하다고 보면은 이가 이제 이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vx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c의 제곱인데 모든 방향이 다 같은 정도로 기여한다고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제 vx 제곱이나 vy 제곱이나 vg 제곱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의 v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vx 제곱은 3분의 1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vx 제곱은 3분의 1의 v 제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n 있고 c 있고 타우 dt d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포논의 경우에 아까도 봤지만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지 않은 것이 포논의 속도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단위 최적당 몇 개의 입자가 있냐 하는 거고 그 입자당 비열이니까 n 곱하기 c를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단위 최적당의 비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의 입자의 개수 그 입자 하나하나가 에너지 트랜스퍼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위 최적당의 입자의 개수 곱하기 입자 하나하나의 비열 하면은 이제 단위 최적에 있는 모든 입자의 비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n C가 라지, 라지 C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 제곱인데 V 제곱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V 곱하기 타우 하면은 아까 우리가 VX의 타우 해서 LX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V 곱하기 타우 하면 이거는 이제 특정한 방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민프리 패스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X 방향에 대한 민프리 패스는 X 방향의 속도 곱하기 타우지만은 이제는 세 방향 다 생각한 거니까 이제는 그 VX 대신에 V를 넣고 거기다 타우. 근데 충돌은 어느 방향으로 가나 다 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입자가 호모지니어스하게 이제 일정한 밀도로 분포할 테니까 어느 방향이나 마찬가지로 타우는 같을 것이다. 뭐 VX 방향도 타우고 VY 방향도 타우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제 타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V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것이 L인 거예요. 그래서 V 하나 곱하기 타우 해서 그것이 L이 되고 V는 하나만 남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t dx 이렇게 해서 앞에서 JU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서멀 컨덕티비티 곱하기 dTdx이었으니 따라서 서멀 컨덕티비티는 3분의 1의 CVL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그 서멀 컨덕티비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도체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그래서 그 크리스탈 내에 자유전자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hermal resistivity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앞에서 이 안하모닉 레리스 인터랙션이 X3승에 이제 비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도가 증가할수록에 생겨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 이제 포논끼리의 그 커플링도 생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포논이 그러니까 두 개가 진행하다가 없어져서 하나의 포논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논끼리 충돌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민프리 패스는 온도가 증가할수록에 민프리 패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앞에서 이 쿼츠하고 소듐 클로라이드를 봤을 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민프리 패스가 작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아나모닉 저기 이펙트 때문에 이제 포논이 충돌이 잦아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포논이 원래 포논이 아니고 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포논이 생겨나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있던 그런 포논이 아닌 것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포논의 이 군속도가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포논 이제 웨이브가 이제 모듈레이션이 생기고 따라서 그것이 이제 군속도의 변화도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민프리 패스의 온도 디펜던스를 보면은 결국 온도가 증가할수록에 이제 포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논의 평균 개수를 보면은 어떤 특정 온도에서 포논의 평균 개수를 보면은 이제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온도가 증가해서 높은 온도가 되면 이제 T가 크니까 이 값 자체가 작아지죠. 작아지니까는 이제 요 익스포넨셜이 이제 그 어프록시메이션 될 수 있죠. 1 플러스 h 바 오메가 kBT로 어프록시메이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아서 그것이 분모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분모 부정가 이제 반전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 입자의 개수가 이제 t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논 개수가 t에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 포논 개수가 증가할수록에 충돌이 잦아지게 돼서 민프리 패스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프리 패스는 결국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갖다 이게 이 입자 개수의 역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포논의 개수는 증가하는데 그 증가에 대해서 민프리 패스는 작아지니까 포논 개수가 T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면은 민프리 패스는 T에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민프리 패스는 T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논 개수가 많아지니까는 이, 이 콜리전 프리퀀시는 그 빈도는 물론 콜리전의 그 이 빈도는 어, 그, 그러니까 콜리전 타임이
이제 타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이 V 타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L이 지금 T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V는 온도 변화에 대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타우도 또한 요 민프리 패스와 마찬가지로 T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타우분의 1은 또 이거 역수니까 t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콜리전 타임은 이제 타우였는데 콜리전 타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그 역수인 프리퀀시는 저기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충돌의 빈도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퀀시 즉 이 타우의 역수인 프리퀀시는 이 온도가 증가하면서 포논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쿼츠와 소디움 클로라이드의 서멀 컨덕티비티 데이터를 봤을 때 두 부도체 모두 저온에서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크고 고온으로 갈수록의 서멀 컨덕티비티가 작아졌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포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뜨거운 가스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관이 이렇게 양쪽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면은 가스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가스 입자의 웨이브 벡터인 거죠. 또는 리니어 모멘텀 벡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그 이쪽으로 흘러가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 가스 입자들이 그냥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요 화살표가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것도 있지만은 결국엔 다 이쪽 이 오른쪽 방향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지향함으로써 가스 입자가 여기 있으면서 이것들이 다 일로 전달이 돼서 나가요. 나가고 새로운 가스 입자가 또 들어와서 전달되고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가 없어도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dt dx가 매우 작아도 dt dx가 매우 작아도 이와 같은 그 가스의 그 흐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왜 플럭스는 마이너스 k의 dt dx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매우 작은데 플럭스는 있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k 값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표현은 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이와 같이 흐름이 있는 들락날락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무한대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매우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는 매우 커요. 왜냐하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을 거기 때문에 서멀 컨덕티비티는 매우 커서 이제 플럭스가 이제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극단적으로 양쪽을 막아놨어요. 양쪽을 막아놨게 되면은 입자의 흐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막아놨으니까. 그렇지만 열 전달은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열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되죠? 이 벽에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전달하고 입자 자신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입자의 웨이브 벡터가 이 오른쪽을 지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부딪히고 돌아오는, 즉 왼쪽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 이 서멀 플럭스도 이게 부딪혀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달이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것보다는 에너지 전체가 다 전달되는 것보다는 얘가 전달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자기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만을 주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이 작죠. 그래서 이것이 일단 작아요. 작고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요 K가 작아지는 거죠. 플럭스 자체가 작으니까 플러스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요 K 값도 작아진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뚫린 관의 경우에 포논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 크리스탈이 있어요. 크리스탈에서 한쪽 끝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포논을 통해서 쭉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처럼 웨이브 벡터가 다 한쪽 방향을 지향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브 벡터 다 한쪽 방향을 지향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포논들은 여기서 이 에너지를 다 주고서 여기서 에너지를 다 주고 소멸해 버려요. 포논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포논이 들어와서 소멸을 하니까 또 포논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는 들어올 여지가 생기듯이 포논이 완전히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또 들어오는 그 포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이제 노멀 프로세스라 그러고 이와 같은 노멀 프로세스는 노멀 프로세스는 저온에서 일어나기가 좋다는 거죠. 저온에서 잘 일어난다 하는 거죠. 반면에 똑같이 이제 크리스탈 내에서 고온이 됐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고온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서멀 컨덕티비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이 이제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포논이 여기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포논이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도 생긴다는 거죠. 음, 에너지 전달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전달이 크지가 않으니까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양쪽에 관이 막혀서 가스가 돌아오는 것을 빗대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논이 이 높은 온도에서는 그 크리스탈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포논이 여기 가서 자기 에너지를 모두 전달해 주지 못하고 일부만 전달하고 이렇게 튕겨져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U라 그러는데 U가 이제 클랍이에요. 그래서 클랍이라는 건 이제 독일어고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온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노멀 프로세스의 경우는 저온이니까 포논의 에너지도 작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오메가고 K라 그랬어요. 저온에서 익사이트되는 포논은 에너지가 작은 포논들이 익사이트될 테니까 그 웨이브 벡터도 작은 것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벡터 크기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나모닉 프로세스에 의해서 충돌 후에 새로운 포논을 만들더라도 이 포논의 웨이브 벡터 또는 리니어 모멘텀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 이 템퍼러처 그레이디언트가 저온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매우 이제 클 거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움클라팜 이건 고온이잖아요.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움클라펜이라는 동사가 이제 뒤집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건 큰 에너지 큰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이 고온에서는 익사이트가 가능하죠. 그죠? 큰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이 고온에서 익사이트가 가능한데 에너지가 크면은 웨이브 벡터도 커요.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익사이트 되는 포논의 웨이브 벡터가 커요. 그래서 이거 둘이 합쳐져서 그런 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을 경우에 어, 그 웨이브 벡터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K1 플러스 K2가 이 펄스 브로앙존의 사이즈보다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의 경우는 G는 이제 격자상수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그 사이즈보다 이 K1 플러스 K2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과 똑같은 크기의 웨이브 벡터가 되려면은 레시프로칼 레리스 벡터가 도와줘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제3의 포노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저기 생기는 그것의 웨이브 벡터보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K1, K2에서 K1, K2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시프로칼 레지스 벡터 하나가 도와줘야지만이 이거를 만족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레시프로칼 레지스 벡터가 개입하는 순간 K3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K1이나 K2와 마찬가지로 K3가 같은 방향, 즉 X 방향을 지향해서 에너지 전달이 용이하지만은 여기서는 K3가 반대 방향이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열 전달이 용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웅크라 프로세스의 경우는 K1 더하기 K2가 너무 커서 레시프로칼 레스펙트가 개입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K3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이제 웨이브 벡터가 콘서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K3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 돌아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가 좋지가 않다. 이 고온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서 에너지가 뭐 소멸되거나 생겨나거나 하진 않아요.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것인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결국 이제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 맥시멈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도 다 익사이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는 그 온도의 에너지가 맥시멈 포논 에너지보다 높은 것이고 우리가 맥시멈 포논 에너지가 오메가 D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H 바 오메가 D를 갖다가 KB의 세타에서 여기 이제 드바이 템퍼러처였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T가 그 크리스탈의 온도가 드바이 템퍼러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온도가 매우 높아서 그 크리스탈의 드바이 템퍼러처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포논, 모든 에너지의 포논이 다 익사이트 돼서 포논의 개수가 이제 매우 많아지고 따라서 포논 콜리전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움클라 프로세스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서멀 컨덕티비티가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서멀 레지스티비티는
컨덕티비티의 역수죠. 그래서 레지스티비티는 커지는데 그것이 아까 포논 개수가 t에 비례해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t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포논 개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이 충돌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웅크라 프로세스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되니까 따라서 이 레지스티비티가 t에 비례하니까는 터멀 컨덕티비티는 t분의 1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웅크라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가 평균 에너지가 대충 맥시멈 에너지의 반 정도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웨이브 벡터가 커져서 G에 준하는 웨이브 벡터가 생겨서 그래서 웅클랍이 잘 일어난다.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노멀 프로세스에서는 이 포논이 스몰 웨이브 벡터 작은 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것끼리 더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레시프로컬 레리스 벡터보다는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움크랍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거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노멀 프로세스만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 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저온에서 이제 그런 노멀 프로세스가 잘 일어나는 그 원인으로 결국은 에너지가 낮은 그런 포논들만이 익사이트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나모닉 이펙트가 일어나서 웨이브 벡터가 커지더라도 그것이 레시프로컬 레리스 벡터만큼 커지지 않기 때문에 움크랍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거꾸로 가는 포논이 없기 때문에 서멀 컨덕티비티가 좋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이 생겨날 확률이 결국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바 오메가 나누기 kbt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2분의 1 kb 세트한 거예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kb 세트하고 kbt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맥시멈 에너지가 kb 세타인데 한 중간 정도 2분의 kb 세타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이 만들어질 확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